안녕하세요, 펜메모도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캘린더 일기 쓰기 팁을 공유할게요.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오늘은 중요한 사건만을 기록하는 캘린더를 따로 마련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습니다. 굳이 따로 만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따로 모아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컬러를 다르게 해서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같은 캘린더 내에서도 컬러는 변경할 수 있지만 추후에 애플 캘린더로 옮겼을 때는 컬러 변경이 안 되거든요.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하고 중요 사건 캘린더로 변경한 뒤 기록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사건이면 플러스를 고르시면 되고요. 제목을 간결하게 키워드 위주로 남깁니다. 이렇게 컬러가 다르니 중요한 사건이 눈에 바로 띄죠.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상단에 써도 됩니다.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겠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건은 그냥 긍정 사건으로 써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수정을 조금 하고요. 상단 일기들은 눈에 바로 띄는 게 또 장점입니다. 좀 더 중요한 일에는 이모티콘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마이너스 중요 사건 캘린더를 선택해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중요 사건 캘린더에 기념일기 캘린더도 추천해봅니다. 매년 기념하고 상기하고픈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매년 반복 기능이 정말 강력합니다. 아까 발표했던 일기를 기념일기 캘린더에 다시 추가해서 매년 같은 날에 반복시켜뒀어요. 제목에는 사건의 날짜와 간단한 키워드, 세부 메모에는 사건의 내용을 요약 기록합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처럼 일반적인 것이 아닌 좀 더 개인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념할 만한 가치가 적어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이렇게 매년 그날에 반복해둬 보세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같은 날 상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크롬의 구글 캘린더를 볼게요. 여기 초록색이 긍정 사건들이고요, 붉은색은 마이너스 부정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일은 별 이모티콘을 넣어봤습니다. 캘린더를 따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중요 사건 캘린더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캘린더들은 이렇게 체크박스를 풀 수도 있고요, 캘린더가 많다면 이 항목만 표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것을 넣습니다. 우측 상단에 주보기를 일정 보기로 바꾸면 이렇게 간결하게 중요 사건들만 볼 수 있고요, 이 사건들의 목록만 따로 PDF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리뷰도 한번 할 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완료되었네요. 날짜와 제목, 시간, 그리고 세부 내용 등 잘 나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애플 캘린더와는 달리 중요 사건이 없는 날짜는 아예 빼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간결해서 좋더라고요. 다만 구글 캘린더는 세부 내용의 위아래 줄 간격이 너무 좁게 붙어 나와서 읽기가 약간 불편한 게 단점입니다. 이제 애플 캘린더를 한번 볼게요.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중요 사건 캘린더들만 아까처럼 인쇄해 볼게요. 이외 캘린더들은 체크박스를 풀어주시고요, 파일에서 프린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기 설정에서 목록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는 날짜를 변경해 주시고요. 날짜 변경하면 바로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왠지 바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1로 한번 바꿨다가 다시 목록으로 바꾸니까 적용이 되네요. 이제 하단에 계속을 누르고요, 새로운 화면이 뜨면 왼쪽 하단에 PDF 클릭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폴더에 저장하시면 돼요. 이제 PDF를 열면 이런 모양입니다. 구글 캘린더보다 보기 편하고 또 이쁘죠? 사소한 것이지만 이렇게 달력이 표시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구글 캘린더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 사건 일기가 없는 날짜도 인쇄가 돼버린다는 점이에요. 중요 사건 일기가 한동안 없으면 비어있는 날짜가 엄청 많이 인쇄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 사건 일기의 목록은 구글 캘린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비어있는 날짜가 나왔죠. 이 중요 사건 목록 PDF는 제 일기장에서 연도별 사건들 분류로 책갈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부터 시작하는 분류인데요, 회상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도 많지만요. 20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아무튼 쭉 내리다가 23년 때부터 보면은 1월 전에 월별 핵심 사건 모음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중요 사건 일기의 목록입니다. 이게 2024년에도 있고요. 이건 아직 월별 책갈피를 다 아직 못했네요. 이 중에 특히 더 중요한 사건들은 언젠가 여기 위쪽에 있는 더 중요한 분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분류는 저한테는 인생 탑 10이 되겠네요. 재미있는 분류를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생 탑 10만 기념일기 캘린더에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매일 뭔가 읽을만한, 되새길만한 그런 교훈적인 경험,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더 많은 분류를 기념일기에 포함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캘린더가 좀 복잡해지겠지만요. 간단하게 기념일기 반복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기념일기 캘린더를 선택하시고요. 이모티콘을 곁들인 제목을 후딱 써보겠습니다. 여기 기간 클릭하시고요. 반복 기능 칸을 클릭하시고 매년 몇 월 며칠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세부 메모칸이든 제목이든 꼭 원래 일기의 날짜를 넣어주세요. 촬영 때는 제가 깜빡했는데 몇 년 지나면 언제 일인지 까먹거든요. 아래에 저장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중요 사건 일기 캘린더와 기념일기 캘린더를 활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경험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쭉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경험들은 놓치지 말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경험을 성찰하는 습관을 얻게 될 것이고 길게는 선명한 추억과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겁니다.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글로 써보는 것이 평소 주위 사람들과 근황을 공유하거나 직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꽤 괜찮은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데 있어서도 또 좋고요. 내 경험을 세세히 살피면 상대방의 경험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빡빡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 하루 24시간을 한번 추적 기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만년필 리뷰 영상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PDF 일기를 인쇄해서 만년필로 메모하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기록 생활에 또 다른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록을 아우르는 일기쓰기가 바로 캘로깅입니다. 캘린더 일기쓰기에 제가 붙여본 이름이에요. 왠지 그 시리얼이 떠오르네요. 그럼 캘로거 여러분, 다음 일기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